네, 여러분, 저희 지금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손해평가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낙과 피해 조사 여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3번에서 낙과 피해 조사 이 부분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냐 보시자면은 적과 종료 이후에 낙과 사고가 발생한 과수원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과가 뭐예요? 과실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낙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재해가 와야지 이런 낙과가 발생할까요? 하면은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 이런 것들이 오면은 낙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지금 가을 동상에는 포함이 안 됐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을 동상에는 포함이 안 됐다. 자, 그러면은 언제 조사하냐 보시면은 계약자가 이제 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하겠죠.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직후에 이러한 낙과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자, 그러면은 낙과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냐 보시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보상하는 재해로 이러한 낙과가 발생했는지 이게 맞는지 그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가 발생한 게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 뭘 조사할지 조사 항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조사 항목이 뭐가 되냐? 먼저 가번 보시면은 주수 조사를 하겠죠. 자, 주수 조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 조사를 어떻게 하냐 같은 얘기인데요. 과수원 내에 품종이랑 재배 방식이랑 수령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나 수확 불능, 미보상 그리고 수확이 완료된 거 있을 수 있겠죠. 왜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적과 종료 이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수확이 완료된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침수 주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를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파악을 했으면은 이러한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제 뭐 고사 주수, 수확 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주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죠. 자, 이거를 계산하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요. 자,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를 붙어있는 착과수를 왜 세냐 할 수 있죠. 자, 이 이유는 이제 고사주수나 수확 불능주수에 착과수가 얼만큼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피해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의 착과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 얘는 언제 하냐? 어떠한 상황에서 하냐 보시자면은 이러한 재해로 고사나 수확 불능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피해 입지 않은 나무의 착과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피해 나무가 뭐냐? 무피해 나무는 고사나 수확 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 그리고 일부 침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를 입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무피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선정한 다음에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과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라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착과수를 센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나와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무조건 하겠죠. 그 착과수와 금차조사 시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전에 우리가 적착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해 놓은 착과수 조사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무 조사할 때는 일부 침수나무에 침수된 착과수가 몇 개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본 재해로 인해서 일부 침수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죠. 품수 재별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수 재별 일부 침수나무 한 주당 침수된 착과수가 몇 개인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일부 침수나무 착과수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주수 조사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낙과수 조사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나와요. 낙과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전체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전수조사가 뭐냐 보면은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조사할래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로 정한 나무의 낙과만 대상으로 하고요.
자, 낙과수를 전수조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낙과를 다 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과를 다 셌어요. 그러면은 낙과 중에 몇 개 이상을 지금 우리는 추출해요?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별표 3이라고 했죠. 이 별표 3에 따라 우리는 이 낙과된 과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실 개수를 조사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전체 떨어진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100개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기준 미만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낙과수가 조사했더니 58개예요. 이러면은 100개 미만이니까 못하나? 이게 아니죠. 그냥 이 해당 기준 미만, 그러니까 58개로만 조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가 뭐냐? 이 별표 3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고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별표 보시면 이제 별표 3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따블감, 과수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아니고 여기 복숭아 외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별표 3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가 뭐냐? 자, 방금 우리가 이 낙과수 조사를 할 때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되는 수의 낙과를 다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낙과 중에 몇 개 이상을 추출해요?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고 있는 표에 따라서 각각 구분한다고 했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과실 개수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별표 3 내용이 뭐냐? 자, 과실을 분류할 때 100개를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정상이냐, 50%형 피해냐, 80%형 피해냐, 100% 피해냐,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건데요. 자, 정상인 경우에 피해 인정 개수가 뭐냐? 정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피해 인정 개수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을 우리는 정상과라고 한다. 자, 그리고 50%형 피해 과실은 뭐냐? 자, 50%형 피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시장에 출하를 하겠죠. 그러한 경우에 정상 과실에 비해서 몇 %예요?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돼요. 이 정도가 이제 50%형 피해 과실이다. 그리고 50%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인정 개수를 0.5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80%형 피해 과실이 뭐냐? 자, 일반 시장의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뭘로 사용될 수 있어요?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을 우리는 80%형 피해 과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80%를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 인정 개수는 0.8 되는 거고요. 마지막 100%형 피해 과실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낙과된 과실 한 개를 주셨어요. 근데 얘가 딱 보니까 100% 완전 피해를 입었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반 시장으로 출하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어요. 이러한 거를 우리는 100%형 피해 과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해를 얼마로 인정할래? 그 피해 인정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피해 인정 개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본 이 내용이 뭐냐? 방금 우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낙과수 조사할 때, 자, 전수 조사한다 그랬죠? 과수원에 있는 전체 낙과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자, 전부 다 주서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해요?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아래에 본 요 표에 따라서 이제, 자, 그래서 정상이다. 그 다음에 50%형 피해다. 80%형 피해다. 100%형 피해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다 기입을 하겠죠. 뭐 얘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기입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피해 인정 개수, 정상이면은 피해 인정 개수는 0, 50%형 피해 과실이면은 피해 인정 개수는 0.5, 80%형 피해 과실이면은 피해 인정 개수는 0.8, 100%형 피해 과실이면은 피해 인정 개수는 1, 이렇게 각각 대입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 여기 낙원에 있는 내용이죠.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은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방금 본 이 별표 3에 따라서 정상이냐, 50%냐, 80%냐, 100% 피해냐 이렇게 구분하고 해당 과실이 각각 몇 개인지 개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본조사가 뭐냐 됐죠.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표 별표 1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그 별표 1에 따라서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수, 재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자, 우리 이거 지난주에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배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다만 나와 있죠. 여기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거대 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표본 주수는 정해진 값의 반만, 2분의 1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히 표본수 정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표본 나무별로 수간 면적 내에 있는 낙과 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수간 면적이 뭐냐? 바로 아래 그림 2-5번 나와 있어요. 자, 수간 면적이 뭐냐? 바로 아래 그림 2-5 수간 면적 나와 있는데 이 수간 면적이란 용어를 보시자면은 나무의 가지나 잎이 달려있는 면적을 그 부분을 우리는 수간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래 그림 보시자면은 이 나무에 가지나 잎이 달려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그럼 요 끝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바닥 요만큼을 우리는 수간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낙과 수를 조사를 할 때 이 표본 나무를 정했어요. 그럼 이 나무별로 이렇게 쫙쫙 떨어져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요만큼에 있는 낙과 수만 센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낙과 수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낙과 중에 몇 개 이상을 추출해요?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살펴본 이 별표 3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정상 50%형 피해, 80%형 피해 과실, 100%형 피해 과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과실의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준 미만 100개 미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낙과 피해 구성률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낙과 피해 구성률 어떻게 지금 구하냐 보면은 100%형 피해 과실수는 곱하기 1.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해 인정 개수가 1이라고 했죠. 100%형 피해는. 그리고 80%형 피해 과실수는 피해 인정 개수가 0.8이고요. 50%형 피해 과실수는 피해 인정 개수가 0.5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과실을 세요. 그래가지고 100%형 피해 과실수 예를 들면은 30개, 80%형 피해 과실수 20개, 그 다음에 50%형 피해 과실수 30개, 정상 과실수 20개 이렇게 될 수 있죠. 총 낙과수는 더하면은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형 피해 과실수 30은 1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80%형 피해 과실수 아까 20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0.8로 지금 피해 인정 개수를 하는 거고요. 다음 50%형 피해 과실수는 30개면은 자, 30 곱하기 0.5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낙과 피해 구성률 이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낙과 피해 구성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시가 게 나와 있네요. 자, 사과 품목의 중생 홍로에 대한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과실 피해 구성 비율 나와 있습니다. 자, 수기 품종 나와 있고 정상 과실은 40개, 그 다음에 50%형 피해는 30개, 80%형 피해 과실은 10개, 100%형 피해 과실은 20개다. 자, 그럼 요 아래 거 숫자 다 더해주면은 40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총 100개다. 그러면 우리는 낙과 피해 산정할 때 아까 전에 이 낙과 수 확인이 끝나면은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했죠? 그대로 했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낙과 피해 구성률 어떻게 구하냐? 40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총 100개다. 그러면 우리는 낙과 피해 산정할 때 아까 전에 이 낙과 수 확인이 끝나면은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했죠? 그대로 했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낙과 피해 구성률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일단 피해 인정 계수를 아셔야겠죠? 아까 별표 3에 나와 있던 피해 인정 개수예요. 자, 정상은 피해 인정 개수가 몇이에요? 정상은 피해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0. 5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0.5라고 했고요. 8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0.8. 그다음 100%형 피해 과실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아예 사용될 수 없는 과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적은 이 피해 인정 개수를 알면은 낙과 피해 구성률을 구할 수 있네. 되셨죠?
자, 낙과 피해 구성률 아까 분모 자리에는 뭐였어요? 이 분모는 어떻게 나왔냐? 분모 자리에는 100%형 피해 과실 더하기 80%형 피해 과실 더하기 50%형 피해 과실 더하기 정상 과실수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00은 어떻게 나왔어요? 2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40 해서 총 1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100%형 피해 과실 몇 개였어요? 20이었죠? 이거는 피해 인정 개수 1이에요. 그리고 이 80%형 피해 과실 10개였죠? 이거는 피해 인정 개수 0.8이고요. 다음 50%형 피해 과실수 30이었어요. 이거는 30이고 이 피해 인정 개수는 0.5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적은 거랑 아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은 말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위에 분자는 4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분의 43이 되는 거니까 이 낙과 피해 구성률은 43%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해 가시죠? 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4번 보시면 이번에는 낙엽률 조사 나와 있어요. 자, 낙엽률 조사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거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요. 단감이랑 떫은감, 감 종류 두 가지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우박이랑 일소 피해는 이런 낙엽률 조사를 하지 않아요. 자, 낙엽률 조사 어떻게 하냐? 자, 별표 1에 따라서 몇 주를 조사할래? 이렇게 조사할 주수를 산정을 하겠죠. 자, 주수가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표본주를 정해야 되는데요.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에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조사할 거야.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조사용 리본을 묶어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 과지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 그러니까 잎이 떨어진 자리가 몇 개 있고 착엽수, 잎이 붙어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는지 각각 그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를 산 다음에 아까 붙인 그 조사용 리본에 각각 낙엽수 몇 개, 착엽수 몇 개를 적으면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의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과실수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3번 내용은 지금 이해를 못하셔도 좋은데요. 이게 뭔 내용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낙엽 감수 과실수 어떻게 구하냐?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낙엽 인정 피해율을 해가지고 이제 감수 과실수로 한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이 박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품목이 단감이냐 떫은감이냐 지금 나와 있죠. 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계산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낙엽 인정피해율 어떻게 되냐 나와 있는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1.0115에다가 낙엽률을 곱해줍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를 해주면은 단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 산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떫은감, 이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9회차 시험 때 지금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감은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있는 거 떫은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이다. 자, 요거 단순 암기예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또 두 가지 있죠. 자, 단감에서 경과일수 어떻게 되냐? 자,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이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우리는 이제 경과일수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보통 경과일수가 며칠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6월 1일부터구나 이 날짜 한번 눈으로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인정 피해율의 계산값이 0보다 작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율이 마이너스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인정 피해율은 0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가지별 낙엽 판단 예시 그림 2-6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위에서 이 낙엽률 조사 낙엽수, 착엽수를 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낙엽수랑 착엽수를 어떻게 세냐? 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1번, 2번 다 떨어졌죠. 자, 얘네들은 떨어졌으니까 낙엽수예요. 그리고 붙어있는 거 몇 개냐 셀 수 있겠죠? 얘네들은 붙어있는 거니까 착엽수예요. 자, 한번 보시자면은
자, 낙엽수 몇 개예요? 낙엽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낙엽은 6개죠. 낙엽수는 6개다. 그리고 붙어있는 거 몇 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착엽수도 6개구나. 요렇게 세는 게 조사하는 거예요. 요렇게 적어서 조사용으로 이번에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이제 태풍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얘는 붙어있는 거다. 착엽으로 보는 경우가 뭐냐? 자, 잎에 이렇게 일부만 찢어진 경우 얘는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잎에 50% 미만에서 이렇게 꺾였죠. 얘도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50% 미만에서 잘렸어요. 우리는 얘도 착엽이다. 붙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잎에 여러 곳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잘렸으나 이제 50% 미만의 피해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는 얘는 떨어진 거 아니다. 낙엽 아니고 붙어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조사할 때 판단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착과 피해 조사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낙과 피해, 떨어진 과실의 피해는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 살펴봤으면은 지금부터는 착과 피해, 붙어있는 과실의 피해는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방법 살펴볼게요. 자, 적과 종료 이후죠. 마찬가지로 적과 종료 이후에 대상재해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또는 적과 종료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어요.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은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를 입히겠죠. 이러한 과수원에 조사한다. 자, 대상재해 뭐예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는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3가지죠. 자, 각각의 재해의 특성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들은 떨어뜨리지 않고 붙어있는 과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조사해요? 조사는 언제예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우리는 조사를 하는데요. 자, 아래 추가 설명, 당구장 내용 보시자면은 수확 전 대상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한 대리점으로 나 언제 수확할 거야 이렇게 수확 예정일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최초 수확 1일 전까지 조사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착과 피해입니다.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약자는 나 이때 수확할 거야 10일 전에 이 보험에 가입한 대리점에 수확 예정일을 얘기하고 수확하기 하루 전까지는 착과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숫자 위주로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에 그리고 수확 1일 전에 조사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착과 피해, 붙어있는 과실의 피해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 지금 그 방법 아래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보시자면은 먼저 1번 이 착과 피해 조사는 말 그대로죠. 착과된 과실, 붙어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해가 가능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 품종으로 하거나 품종별로 나누어서 지금 실시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 2번 보시면은 자, 착과 피해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지금 붙어있는 착과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지금 붙어있는 개수를 알아야지 몇 개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착과 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지금 과수사종 같은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무조건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이때 조사한 거를 그대로 사용하냐? 이거는 아니고 별개의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전에 실시한 이 적착 조사랑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두 번째 조사 이 시점에 이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실시한 이 적착조사 이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착과수 확인 어떻게 하냐 그 내용 지금 3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은 착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하는데요. 자, 몇 개 추출하냐?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별표 3에 따라서 정상 몇 개냐? 50%형 피해 입은 과실 몇 개냐? 80%형 피해 몇 개냐? 그리고 100%형 피해 몇 개냐? 이렇게 구분해서 해당 과실 개수를 세면 되고요. 또 동일한 내용 나오죠? 거대 재해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2분의 1 조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 시 사용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조사하는 당시에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을 수 있죠. 또는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줄어든 양이 인정되기 어려울 때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요 내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6번 보시면은 이제 이 조사 방법이나 조사 시기는 재보험 사업자가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착과 피해 과실 분류 나와 있네요. 자, 정상 몇 개냐, 50% 몇 개냐, 80% 몇 개냐, 100%형 피해가 몇 개냐, 지금 이렇게 각각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추가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정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 개수가 0이었죠. 50%형 피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 개수가 0.5였고요. 80%형 피해 과실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 개수가 0.8, 100%형 피해 과실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 개수가 1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사나무 조사 나와 있어요. 자, 고사나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 보장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에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고사나무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자조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이렇게 보장한다. 자, 조사 언제예요? 수확 끝났어요. 그리고 나무 보장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나무 조사를 한다. 자, 조사 어떻게 하냐? 자, 먼저 고사나무 조사가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고사된 주수 몇 주냐 조사를 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요 내용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어떻게 하냐 각각의 방법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그리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